안녕하세요. 그림 읽기 각기입니다. 오늘은 미술사의 교과서 곰브리지 서양미술사 서론의 내용을 정리하고 실린 그림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좀 책을 소개할게요. 곰브리지 서양미술사는요, 에린스트 곰브리지 1909년 오스트리아 태생이고요. 2001년 타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로 영국에서 미술사 교수님으로 활동하셨고요. 그리고 뭐 세계사에도 아주 박식하신 그런 석학이시죠. 그리고 이 책은 이제 1950년대 나왔는데요. 거의 전 세계에 미술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교과서입니다. 예. 그렇지만 또 학술서라고 하기에는 문장이 되게 쉽고 좋아요. 그래서 교양서적으로도 폭넓게 사랑받고 있고요.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어떤 저술 중에 하나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분량은 상당히 두꺼운 편이죠. 3긴까지 합쳐서 187페이지에 이르고요. 그리고 이제 컬러 도판, 그러니까 그림이 실려 있는 게 413개나 됩니다. 사실 그래서 그림 빼면 뭐 그렇게 읽을 분량이 어마어마한 책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도판이 굉장히 좋아요. 예. 곰브리지 교수가 밝히기를 도판을 선정하는데 아주 그 엄정한 기준을 가졌다고 하죠. 그래서 그림책으로 그냥 도판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즐거운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을 리뷰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유럽 여행도 자주 가고 하잖아요, 요즘. 그죠? 그런데 뭐 여행이 단순히 이제 휴양이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면은 필연적으로 많은 미술품들을 접하게 되는데, 물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안목을 기르는데 이만한 책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이 책의 서문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돼요. 미술이라는 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미술가가 있을 뿐이다. 사실 우리가 그죠? 미술이라고 하는 건 뭐 꼭 갤러리나 박물관에 걸려 있는 그런 비싼 그림만을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미술품의 범주에 드는 건 건축, 조각, 공예, 뭐 회화는 당연하죠. 그리고 어떤 시대에는 의식에 썼던 가면, 뭐 그리고 또 생활에서 쓰던 밥그릇 이런 것도 뭐 도자기로 취급받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뭐 애들의 장난감, 그리고 뭐 소원을 비는 과정에서 그린 부적 이런 것도 전부 다 어떤 미술의 영역 안에 든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름답게 표현하려는 의지가 들어있는 산물은 다 미술품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가치가 있는 이유는 거기에 미술가의 생각, 고심, 그걸 표현해 보려는 어떤 기량,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예.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아니라 이제 이 책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 고심, 미술가의 그 고민이라는 거, 그게 가장 핵심어인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감상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미술품을 대하는 수용자, 그러니까 우리죠. 우리가 그 미술가의 생각이나 고민, 그리고 그 기량을 엿보고 헤아리고 짐작하는 과정이겠죠. 예. 그래서 미술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술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뭐 사실 이제 비슷한 얘기는 우리나라 미술사 평론 대가시죠. 유홍준 교수님도 하셨어요. 미술사는 결국에 인물사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역사는 사람도 중요하고 사건 중심으로 기술되기도 하고 또 역사 안에서 일반 원리를 찾기도 하는데 미술사는 창작자, 예, 그러니까 그 창작의 주체를 중심으로 기술하는 게 맞다라는 뭐 비슷한 맥락이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죠. 우리가 그 창작자의 고민, 예, 그리로 건너가서 그걸 헤아리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이제 우리 시대의 어떤 가치관이 그 시대 가치관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죠? 아니면 이제 뭐 아름다운 거는 이래야 된다라는 어떤 고정관념 같은 거 있죠. 예.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미술가들의 그 고민, 고심을 헤아리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죠. 내용은 그래요. 다음 페이지부터 도판들을 이제 대조하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입증을 하죠. 예. 그리고 뭐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해요. 미술에 관한 그럴싸한 전문 용어와 지식, 이런 것도 사실은 감상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저자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도판을 보면서 얘기를 이어가요. 보통 이제 왼편을 더 잘 그린 그림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죠. 바로 왼편이 더 사실성, 실제 닭의 생김새와 유사합니다. 예. 오른편은 다소 좀 어떻습니까? 과장돼 있죠. 과장돼 있고 뭐 좀 비약이 심합니다. 좀 예. 그죠? 우리가 아주 오래된 어떤 편견 중에 하나예요. 예. 좋은 작품의 좋은 점을 놓치는 편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쵸. 실제 대상하고 똑같이 그린 그림일수록 잘 그린 그림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글쎄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 그런 편견에서 벗어나면 훨씬 더 많은 걸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곰브리츠는. 자, 오른편 그림 보시면은요. 눈은 좀 바보 같죠? 예, 그리고 한껏 벌린 입은 굉장히 과장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약간 뭔가 좀 호들갑스러운 그런 닭의 인상을 주네요. 그리고 이거 쌈닭인 것 같아요. 뒤에 이렇게 칼도 차고 있어요. 예. 그리고 꼬리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죠. 몸을 한껏 축히고요. 글쎄요, 이 1938년이 프랑스가 이제 2차 대전 앞두고 굉장히 그 독일을 노려보고 있던 때예요. 마지노선 만들고 뭐 다음에 선전포고하고 이러던 때인데, 글쎄 이건 제 생각인데 피카소가 그 프랑스의 그런 태도나 대응이 못마땅하지 않았나 싶어요. 예. 그렇다면 이 그림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일종의 풍자화가 되겠죠. 풍자화. 그죠. 아, 맞다. 참고로 수탉은 프랑스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예, 그러면 풍자화가 되겠죠. 그럼 풍자화라면은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보다 이렇게 그리는 게 더 낫죠. 다음 가겠습니다. 자, 똑같은 주제를 그리고 있는, 그죠. 두 그림입니다. 시기도 대충 비슷해요. 예, 10년 차이를 두고 있고, 1480년, 1490년. 자, 어느 그림이 더 나은가요? 그죠. 보통 이제 그 미술사에 관심 갖게 되면은, 이탈리아 그림에 반합니다. 예, 이탈리아 르네상스 그림에 반해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보통 보면 인물화를 그릴 때 아주 이상화해서 그리는 그런, 이상화해서 그려야 된다 라는 그런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려는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왼편이 그런 그림이죠. 예, 뮤트를 들고 있는 천사. 얼굴이 굉장히 어떻습니까? 수려합니다. 예, 그런데 오른편은 이제 북유럽 스타일, 예, 북유럽의 르네상스 스타일이죠. 예, 어떻습니까?
왼쪽보다 못생기긴 했는데, 근데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뭐 세상에는 못생긴 사람보다, 아니, 잘생긴 사람보다 못생긴 사람이 많죠. 예. 그 곰브리찌는 두 그림을 다 좋아한대요. 예, 그러면서 이제 오른쪽 그림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른쪽 맵링의 천사는 창백하고 순진한 그런 매력이 있대요. 한마디로, 음, 창백하고 순진한 그 순수한 얼굴, 예, 뭐 성격 묘사가 잘 됐다. 훨씬 인간적이다. 예, 이런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런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림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더 이상적인 것, 예, 더 아름다운 것일수록 좋다라는 그런 편견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편견을 벗어나면은 오른쪽 그림도 참 좋은 그림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 왼편을 보세요. 왼편은 제리코의 맵솜의 경마라는 그림입니다. 제리코는 말을 아주 잘 그리는 화가였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한 반세기쯤 지나서 사진 기술이 발달하면서 말이 실제로 달리는 모습을 연속적으로 사진에 담은 거예요. 사진에 담은 거예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말은 워낙에 빨리 달리니까 그 달릴 때 다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사람들은. 하지만 사진이 나오니까 이제 밝혀지죠. 예. 복잡하죠, 되게. 그죠? 그 말이 네 다리를 내디딜 때 그 순서들. 그죠? 이렇습니다. 그런데 왼편은 어떻습니까? 자, 실제 말이 달리는 모습과는 좀 차이가 있죠. 보통 강아지나 퇴끼가 이렇게 뜁니다. 그러니까 사실 왼쪽 그림은 사실적으로 그린 게 아닌 게 돼버렸어요. 말이 어떻게 뛰는지 밝혀지면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사실이다, 이렇게 그리는 게 맞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이 엄청나게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아주 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어떤 동일한 주제를 담고 있어요. 성 마테오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마테는 그 옛날 이스라엘의 세리였어요, 세리. 세리가 뭐냐면 세금 징수원인데, 세금을 거둘 때 요즘처럼 그렇게, 뭐 지금도 뭐 세금 걷는 건 기분 나쁘죠. 근데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안 했나 봐요, 옛날에는. 옛날에는 그냥 뭐 그 건달들이 막 삥 뜯어가듯이 그렇게 세금을 걷었나 봐요. 그래서 그 못 배우고 포악스러운 사람들이 세리 역할을 했대요. 사람들한테 아주 미움받는 그런 위치에, 천한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글도 모르는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이 마태야 그러고 불렀나 봐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써라, 성서를 써라. 저는 글을 모르는데요. 걱정 말고 써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이 나왔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가 마태가 복음을 쓰는데 도와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죠. 네. 그 교회로부터 이제 그 카라바초가 이 그림을 의뢰받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했겠죠. 예. 어떻게 그려야 될까? 예. 그리고 카라바초는 충실하게 상황을 반영해요. 마태는 무식한 세리였고, 그죠? 그를 몰랐다. 그래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예. 이게 처음 그려서 그 교회 사제들한테 보인 그림이에요.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는 없대요, 이 그림이. 사진으로만 남아있고요. 그런데 이제 교회 사제들은 이게 탐탁치 않았다고 해요. 왜냐? 자, 보시면 이 다리를 보세요. 예. 그 낡은 반바지에 아주 흉악스러운 다리죠. 예. 못생긴 저 장단지, 그리고 흙 묻은 발, 예. 그리고 노동자들의 이 그 팔. 노동자들의 팔이 이제 당시에는 천한 신분을 뜻하죠. 이런 잔근육들이. 그리고 이 대머리 이마에 주름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그 뭐
글을 모르는 사람이 글을 배울 때 막 집중할 때 그 잉그린 표정 있죠? 예, 예. 주름이 바로 그런 걸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예. 어떻게 성인을 감히 이렇게 그렸냐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그림이 퇴짜를 맞아요. 카라바초는 굉장히 아마 화가 났을 겁니다. 예. 근데 그런 기록은 자세히 없고, 어쨌든 스스로 자기를 잘 다스려서 타협해서 다시 그려서 갖다 준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오른쪽 그림. 자, 원하는 대로 했죠. 장단지는 가렸습니다. 토가로. 그리고 얼굴은 한결, 글쎄요. 왼쪽보다는 훨씬 위험 있네요. 그리고 천사는 하늘에서 내려오네요. 예, 하늘에서 내려오네요. 저는 이 오른쪽 그림보다 이렇게 땅에 두 발로 디뎌서서 옆에서 이렇게 다정하게 그 글 쓰는 걸 지도해주는 이 천사가 훨씬 더 성스러운 것 같아요. 예. 자, 곰브리치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당시 그 사제들은 그 성인은 어떠어떠해야 된다는 편견 때문에 이 왼편 그림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우린 지금 참 다행인 거죠, 그죠? 자, 왼편 그림은 뭐 라파엘의 성모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라파엘은 성모의 화가입니다. 훌륭한 성모 그림을 많이 남겼죠. 예, 뒤에 가면 다시 얘기가 되게 될 거고요. 오른편은 요 그림을 그리기 전에 수많은 스케치를 했는데 그 중에 일부예요. 예. 자, 보시면 어때요? 그렇죠? 성모의 품에 안긴 아기 예수가 고개를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그리고 파묻기도 하고요. 예, 이렇죠. 여기서 뭐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화가는 어떤 이미지나 메시지를 그죠? 전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한다는 거죠. 예.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는 거고, 글쎄요, 우리 수용자들은 그걸 좀 알아줘야 되지 않나? 예. 그래야 미술품을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이런 말씀 드렸죠? 미술사에 대한 어떤 전문 용어, 그리고 지식, 이런 것도 때로는 감상에 방해가 된다고요.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미술사의 정통한 저자께서 한 얘기입니다. 역시 서론의 끝에서도 그런 점을 여러 번 언급을 해요. 제가 한번 발췌해 봤는데요. 렘브란트 그림을 보면서 유식한 척 고개를 끄덕이면서 훌륭한 키아로스쿠로로군 이렇게 되는데 키아로스쿠로로가 뭐냐면 음영법, 명암법을 뜻해요. 렘브란트 그림은 그 빛과 어둠의 그 경계가 대단히 신비롭거든요. 예, 뭐 나중에 이제 얘기할 기회가 있겠죠. 라고 중얼거리며 다음 그림으로 옮겨간다. 나는 이런 설익은 지식과 속물근성의 위험성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키아로스쿠로 요거 어디서 하나 주워 듣고 자기가 아는 걸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는 건 좋은 감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그런 유혹에 굴복하기 쉽고 이런 책이 그런 속물들을 증가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 조심을 하네요. 예. 그러니까 어떤 지적 허영에만 의존해서 미술품을 대할 때 글쎄요, 그게 오히려 더 제대로 된 감상을 방해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끝부분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나는 사람들이 눈을 뜨는 걸 돕는 것이지 입을 해프게 놀리는 걸 돕자는 건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책의 목적을 이렇게 한 줄로 간추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줄에 이런 말이 있어요. 미술에 대해서 재치 있게 말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이 저한테 용기를 줘서 이런 채널을 한번 열어봅니다.
서론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 1장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